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권고안을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대변인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예.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된 악의적인 해석이나 이 해석과 오해에 기초한 비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렇습니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총장의 권한을 대폭,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인사권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인사권은 강화시켰다. 네.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이 언론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예. 검찰총장의 권한을 수사지휘권에 있어서 없애고 인사권에 있어서도 절차를 개선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장관도 마찬가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저희들이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는 절차적 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가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네.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총장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저희 권고안에 의하면은 네. 불기소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고려는 불기소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네. 반쪽이 날아갑니다. 네. 나머지 이제 기소 지휘 부분들도 서면으로 한다든지 사전에 예를 들면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받도록 한다든지, 네. 이게 이제 유럽의 어떤 선진 형사사법에서 공고한 내용들을, 표준 공고안들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 네. 부분은 전혀 도외시하고 장관의 권한을 오히려 높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 악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장관이요, 고등검사장, 그러니까 6명의 고검장들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이제 권고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네. 거기에 그런 수사지휘를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통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면으로 한다, 요런 거 말고 또 다른 통제가 있나요? 그 장관으로, 지금 현재 장관은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행사하는데 아무런 절차적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검찰총장에서 고등검사장으로 이관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 수사 중립에 있어서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장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저희 유럽 평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공고한 게 있습니다. 소속 회원국 50여 개국에. 예. 이게 불기소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라. 예. 장관이 하는 건. 예. 그리고 절차는 서면 지휘를 하고 담당 검사라든지 이런 고등검사장 예를 들면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예.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검사장으로 이관한 거는, 분산하는 거는 맞지만,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절차적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을 전혀 언론에는 반영을 하지를 않고 총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 네. 이것만을 진짜 부각시키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큰 그림으로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를 양쪽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장도 지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또 지휘를 하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맞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총장의 지휘는 없어지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지휘만 남게 되면은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이 수사 지휘권은요. 네. 총장은 일상적으로 그 해당 수사 검사에게 들어갑니다. 네. 해당 수사 검사에 지휘를 하죠. 네. 근데 우리 검찰정보 4조를 보면 네. 그 검찰 수사의 중의성의 주체가 일선 검사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네. 검찰총장은 외풍을 맑아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수사 지휘가 바로 정책 중립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장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 30년에 우리 네.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민정부가 되고 나서 30년 동안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게 딱 2번입니다. 네. 참여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한 경우.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있어서 총장이 전문 수사단을 임의로 소집하고 대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측근 검사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임의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개입하고 일선 검사 중앙지검이었죠. 일선 검사팀들은 네. 그 팀들의 수사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했던 거죠. 네. 그래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상해라고 했던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럴 때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있는 반면에 총장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일상적인 수사 지휘에서 발생하는, 특히 특수수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들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돌아가셨고, 예. 조국 전 장관도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현직 장관을 끌어내리 사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봤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과정에서 선택, 그 다음에 표적, 과잉, 별건 수사들의 폐해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폐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문무일 총장 때도 이제 측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들도 많았습니다. 네. 문무일 총장 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사단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수사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측근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연루돼 가지고 그 수사단에서 기소 방침을 정하자 네. 바로 또 전문 수사단을 소집을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대검에서 일선 검사팀에 수사를 개입해서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네.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엄청 더 많고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거는 좀 아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첨가를 말씀드리면 이 지금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시스템은 세계 선진 형사사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 이거는 일본이 1945년의 전후에 네. 일본 검찰청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 검찰청법을 우리 한국이 49년에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뺏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떤 검찰 조직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 검사 동일체 원칙, 알겠습니다. 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6명에게 직접 지휘를 한다는 거는 예외적으로도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는 그냥 기대이고 계속적으로 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에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지휘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지휘할 수 있다면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외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막강한 한 명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어서 취약한 6명을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우려를 네. 제기를 하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앞에 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18차 공고를 하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평생 검사제 정착과 예. 그다음에 순환 보직, 그다음에 필수 보직 기간, 네.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어떤 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이 공고안이 좀 봐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평생 검사제를 또 저희들은 위원회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향을. 예. 왜냐하면은 지금 위배 기수가 총장이 되면 다 옷을 벗는, 네. 옷을 벗고 나가는,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네. 이런 정건대적 시스템을, 일본식 정건대적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선진화된 부분으로. 네. 그래서 고등검사장도 사실은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평생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평생 검사라는 게 정년까지 보장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전보가 1년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네. 부분들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인사에 있어서 안정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게 있고요. 예. 그 측면에서 봐준다라고 하면 이제 고검장에게 사실상 임기제가 있는 거거든요. 필수 보직 기간 이걸 두면 아니면 임기제를 실제로 뭐 정 그렇게 공개된다면 명시적으로 임기제를 두어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등 검사장이 뭐 나의 이제 뭐 조기 뭐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다툼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고안을 일관맥상 통해서 보면 전 네. 공고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우려는 우리 공고안대로 하면 없는 거죠. 여기 또 같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면요. 네. 사실 우리 검찰의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뭐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가 검찰이 자체 권력화돼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외풍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그 정치적인 외풍은 이제 독립성인데 권력을 분산하는 거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권력은 분산됐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취약해지는 독립성이 약해지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쪽은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우리 시스템에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되지만 네. 우리 시스템은 일본식 시스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막강한 권한을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풍을 막는도록 해놨는데 네. 그거는 75년 전에 일본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재 선진 형사사법시 때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제왕적 총장 제도 자체가 없거나 네. 검찰총장 제도 자체가 없거나 장관이 주로 총장의 역할을 다 하죠. 네. 없거나 또 검사들도 기소를 합니다. 검사들의 어떤 권한이 막강하지도 않아요. 기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장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수사가 좀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 평의회에서는 이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공고를 낸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 수사 지휘는 빼고 예. 금지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위한 수사나 기소 지휘를 하더라도 이 서면으로 고등 검사장이나 수사검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라는 거죠. 예,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총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지휘도 못하고 수사 지휘도 못하고 인사에도 관여를 많이 할 수 없고 그러면은 뭐 총장이 왜 필요한가? 뭐 식물총장 얘기도 나오고 뭐 총장실에 화분 하나 갖다 놓는 게 어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총장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억측 주장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총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수사 지휘권을 분산해서 없애라는 거 하나고요. 좀 중요한 거는. 근데 총장에게는요. 일반적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엄단하라. 그리고 구형량을 높여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항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처럼 네네. 검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항고 재항고를 거쳐서 대검이 옵니다. 그럼 대검은 대법원처럼 최종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검은 총장은 특히나 또 비상상고권이라는 또 엄청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법령 적용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대검의 이 수사지휘권 하나를 구체적 수사지휘권 하나만을 뺐는데 이게 식물총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를 비약하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예. 좀 약간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지적이 이게 네. 뭐 어떤 정책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타이밍인데 네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거의 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네.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 상황에서 개혁위원회가 이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춰질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진짜 뭐 계속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고 국민들도 예. 다른 언론분들도 앵커분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여기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에 대검 네.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총장께서 직접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설치를 했죠. 거기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일선청으로 분산을 해서 네. 일선청 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이미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일선청의에 대해서 고금으로 할 거냐 지금으로 할 거냐를 논의를 했던 거고 절차를 네. 어떻게 절차를 할 것이고 통제를 할 것인가 논의를 한 거지 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라는 게 저희 권고가 아닙니다. 2018년에 이미 그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조 전 장관께서 작년 8월부터 취임을 하셨고 네. 그때부터 본인과 수사에 어떤 가족의 수사에 굉장히 검찰과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께서 1월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또 검찰과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 이 안을 내놓다 하더라도 왜 이 시기에 내놓느냐라는 비판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비판을 네.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럼 저희들은 예. 뭐 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대검에서 벌써 2018년에 냈던 건데 그거는 도외시하고 저희 공고안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2018년에 대검에서 공고했다. 네. 그런 걸 다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다 통으로 빼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네네. 이제 거꾸로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 고검 같은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은 검찰 위계만 강화하고 뭐 별다른 기능도 안 하는데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네. 검사장은 이제 직접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들은 안 나오고 약간 네. 지금 우회로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참여연대가 이제 줄곧 주장하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비판 성명도 나오고 뭐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일단 두고요. 네. 근데 뭐냐면 저희들이 일선청을 할 때 고금이냐 지금이냐를 저희들이 왜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17분의 전문가가 다 모여 있는데. 네. 근데 저희 공고안은 예전 검찰 인사 공고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네. 검사들이 인사나 이런 것을 안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공고를 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고금으로 할 거냐 지금으로 할 거냐 정책적인 문제인데 고금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들도 알고 네. 있고요. 다만 사실 저희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고금이 막대한 인력과 기구가 있는데 광역시에 예.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나오는데 예. 이 안타까운 부분은 그럼 이거를 그냥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폐지할 거냐. 저희들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하고 지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장을 선택하고 주민 직선제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지방 검찰청이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 검사장 직선제하면 선거를 다 해야 돼요, 주민들이. 네. 그리고 거기 선거에 따르는 후유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리를 선거에 따르는 또 자리를 또 줘야 되는 부작용도 있고 또 해당 관할 검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관할 검찰상에서 누가 수사를 할 겁니까? 그 지금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간에는 너무 규모가 차이가 커요. 서울중앙지검은 250명 정도의 규모이고 관할도 굉장히 넓은데 저기 춘천지검이나 이런 데는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지금 간에 일률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금으로 결정을 한 좀 현실을 고려한 어떤 권고안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